Kiss me, and let us both be damned. 에밀리 브론테 작가의 고전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폭풍의 언덕이 2월 11일에 개봉했습니다. 20세기엔 로렌스 올리비에 주연의 1939년판과 레이프 파인즈 주연의 1992년판이 알려졌고 21세기엔 본작을 포함해 2번이나 영화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유명한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800년대 영국 요크셔의 외딴 저택 위더링 하이츠에 살던 언쇼 가문의 막내딸 캐서린은 어머니를 닮은 말괄량이 같은 성격 때문에 아버지에게 자주 꾸중을 들었지만 위더링 하이츠의 하녀들은 모두 캐서린을 좋아할 정도로 매력이 많았습니다. 미스터 언쇼는 리버풀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집시에게 학대당하고 있는 소년을 집에 데려오고 캐서린은 소년에게 죽은 오빠의 이름을 따서 히스클리프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비록 히스클리프는 위더링 하이츠의 하인이었지만 캐서린은 히스클리프를 격이 없이 대하며 글도 가르쳐주고 같이 들판에서 뛰어놀며 점점 서로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미스터 언쇼가 캐서린을 학대할 때 히스클리프가 대신 당해주기까지 합니다. 성인이 된 캐서린과 히스클리프는 서로에게 끌리고 있음에도 표현하지 못하고 미스터 언쇼가 술과 도박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했기 때문에 캐서린은 스러시 크로스 그레인지로 이사온 에드거 린든에게 시집을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우연히 방문했다가 에드거 린든에게 구애와 청혼을 받지만 위더링 하이츠의 하녀이자 캐서린의 소꿉친구인 넬리 딘의 이간질 때문에 히스클리프는 캐서린의 곁을 떠나 자취를 감춰버리고 그 사이에 캐서린은 린든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몇 년 뒤 히스클리프는 불을 쌓아서 위더링 하이츠를 인수하며 다시 돌아오고 자신을 내쳤던 캐서린을 다시 찾아갑니다. 원작 소설의 분량이 600페이지에 달하며 2대에 걸친 대서사시를 다루기 때문에 본작도 1939년판과 마찬가지로 일부만 그리고 있으며 그 안에서도 각색된 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초반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캐서린의 오빠 힌틀리가 아예 삭제된 것인데 원작의 미스터 언쇼는 히스클리프를 편애한다고 묘사할 정도로 아끼며 이런 이유 때문에 미스터 언쇼가 죽고 나서 힌틀리가 히스클리프를 지독하게 부려먹으며 학대하는데 히스클리프가 재력을 얻고 돌아와서 힌틀리의 재산을 빼앗는 부분이 너무 복수극처럼 그려지기도 하고 본작에선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비극적인 사랑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는지 힌틀리를 삭제하고 미스터 언쇼에게 빌런 역을 맡겼으며 복수의 과정도 생략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위더링 하이츠의 하녀이자 캐서린의 소꿉친구인 넬리는 로그드와 함께 도입부에서 이야기의 화자이자 작품 전체의 관찰자 역할을 하지만 본작에선 새로운 친구가 생긴 캐서린과 히스클리프 사이를 질투해서 둘 사이를 이간질하는 빌런이 되었으며 2011년판에서 흑인 배우가 히스클리프를 연기했을 때는 소설에서 어두운 피부를 가졌던 묘사 때문에 납득하는 관객들이 많았지만 본작의 넬리는 뜬금없이 동양인 배우인 홍차오가 연기해서 약간 의아했습니다. 무엇보다 원작 소설은 성적인 묘사가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본작은 신체 노출이 나오진 않지만 성관계를 묘사하거나 두 주인공이 서로에게 성욕을 느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마치 중국 고전소설에 비유하자면 원작이 수호지고 본작은 금병매 같다는 느낌까지 들었는데 에메랄드 페넬 감독은 본작의 수위 높은 육체적 애정씬들을 두고 10대 시절에 느꼈던 날것의 욕망이라고 해석했다고 하며 원작 기준으로 작중 두 주인공의 나이대가 10대 후반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묘사일 수도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1800년대 빅토리아 시대가 배경이지만 찰리 XCX의 팝 음악이 많이 삽입되었는데 이 음악들이 나오는 장면들은 마치 뮤직비디오처럼 연출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겠다고 느꼈으며 아예 바즈 루어만 감독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위대한 개츠비처럼 현대적인 느낌을 섞어서 만드는 편이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본작의 제작자로도 참여한 마고 로비는 본작만의 매혹적인 분위기와 원작의 성격 파탄자 같은 면은 많이 순화되었지만 캐서린의 말괄량이 같은 모습을 잘 좋아한 느낌이었고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의 프랑켄슈타인에서 훌륭한 연기를 선보인 제이콥 멜로디는 암울한 과거 때문에 폭력적이고 잔인해진 히스클리프를 잘 살렸으며 전체적인 영상미도 좋은 편이긴 하지만 윌리엄 와일더 감독의 1939년판과 비교하면 서사가 지나치게 얕고 가벼운 것 같았고 굳이 이렇게까지 선정적인 묘사가 필요했나 싶었습니다. 히스클리프를 잔인하게 학대하는 힌틀리가 없어졌고 그 역할을 대신할 미스터 언쇼도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히스클리프가 왜 그렇게 잔인해졌는지 제대로 묘사하지 않은 느낌이고 이렇게까지 저급하게 표현하긴 싫지만 캐서린과 히스클리프가 서로 물고 빨고 싸는 것만 계속 보여주다 보니 캐서린과 히스클리프가 서로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서로를 파멸시키게 되었던 비극적인 면이나 이름조차 없는 고아로 태어나 밑바닥 신분이었던 히스클리프를 통해 당시 영국 계급 사회에 대한 비판과 히스클리프의 복수를 통해 증오가 증오를 낳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원작 소설의 주제의식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원작자 에밀리 브론테 작가는 폭풍의 언덕에 자신과 가족의 삶을 그대로 녹여냈으며 위더링 하이츠는 자신이 자랐던 요크셔의 거친 자연에서 영감을 받았고 친오빠가 알코올과 아편 중독으로 가문을 몰락시키는 데 일조했으며 힌틀리와 히스클리프의 캐릭터성은 친오빠를 투영시켰다고 하는데 자신의 작품을 마치 에로 동인지처럼 취급한 이 영화를 보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해졌습니다. 예전에 주말의 명화에서 1939년판을 재밌게 봐서 이번 리메이크는 어떨지 기대해서 그런지 많이 실망스러웠으며 소설 폭풍의 언덕을 접하기 전에 볼 영화판으로는 절대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들의 팬이라면 봐도 괜찮을 수도 있지만 폭풍의 언덕이란 작품을 알고 싶어서 보는 것이라면 러닝타임도 더 짧고 전체적인 완성도 또한 높은 1939년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이콥 멜로디의 전작 프랑켄슈타인도 좋았고 마고 로비의 최근작들도 대부분
대부분 좋아서 본작도 기대했지만 졸작까진 아니어도 지금 평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다음 작품을 더 잘 골랐으면 합니다. 비슷하게 영국 시대극인 클로이 자오 감독의 신작 햄넷이 이번 달에 개봉할 예정인데 햄넷은 많은 호평을 받은 만큼 폭풍의 언덕에서 느낀 실망감을 만회해줬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폭풍의 언덕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